네, 엄마 경험 못해 철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어제 한 유력 대선 주자가 한 얘기여서 지금 상당히 논란인데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감동적인 변화는 소녀가 엄마로 변하는 그 순간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철이 안 납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오는 7월에는 당대표 경선 출마도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를 했던 바로 어제 이낙연 의원에 대한 이 젠더 이슈,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불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엄마 경험을 못해서 남자들이 철없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근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라든지 야당을 상대로 말실수 안 하고 진중하게 대응을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 얘기를 하셔서 제가 깜놀랐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마도 저 얘기를 80년대, 90년대에 했으면은 남자로서 겸손하고 여성을 잘 위해주는 따뜻한 가장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변했고 감수성이 달라졌어요.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그런 부부들도 있고 또 아이를 갖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회피를 하는 여성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시대적 변화,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안 갖는 여성들한테 또 남성들한테도 또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말씀은 80년대, 90년대 했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분이 대응 능력은 뛰어나지만은 시대 감수성은 좀 떨어지는구나 사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낙연 의원이 논란이 일자 본인의 개인 SNS를 통해서 사과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1982년 본인의 아내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이제 떠올리면서 누구를 아프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은 했어요. 네, 사실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낙연 의원 평소에 이제 대응은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사과도 빨리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실은 맥락을 보면 무슨 그런 의도를 갖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국회에서 있었던 강연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부분에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인생에서 가장 감명 깊은 순간 중 하나는 소녀에서 엄마로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얘기했고 남자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나이 먹어도 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건 결국 이제 본인의 아내를 좀 이렇게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니까 예. 맥락상으로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말 자체만 뚝 띄어서 보면 사실 이제 뭐 그러면 엄마가 되지 않은 사람 철이 없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즉각적으로 사과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본인이 총리할 때하고 지금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본인은 이제 의원일 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로 가장 지지율도 현재 상태로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는 모든 언론이나 아니면 뭐 야당이든 모든 사람이 이낙연 지금 의원의 언행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그래서 말 하나, 언행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아마도 더 주의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실수일 수도 있고 의도된 발언일 수도 있고 정치인과 이 말은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이 말 한마디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이번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도 해보겠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 관련 발언을 했는데 과거 발언까지 엮이면서 상당한 좀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교통사고다. 기본적인 지금 법칙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걸가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 뭐 세월호를 교통사고라고 얘기해서 상당한 뭐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변호사님 이번에는 이 지금 뭐 국회 상황, 꽉 막힌 국회 상황을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세월호에 또 비유를 했더라고요. 어떤 근데 의도일까요? 하필 또 세월호랑 비교를 하셨어요. 세월호로 인해서 많은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불구하고 세월호랑 비교를 하면서 세월호가 항해를 마치지 못하고 많은 생명들을 희생을 시켰다. 21대 국회도 수렁에 처박히고 나서야 폭주를 멈출 것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네. 아마 주호영 의원도 의도는 지금 21대 국회의 답답한 상황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얘기를 한 건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낙연 전 총리도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정치인들의 워딩은 본인의 의도보다는 보여지는 의도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워딩 뭐 발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워딩이라면. 때문에 예. 정무 감각이 있어야 되고 대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 이분도 참 말을 잘못하셨구나. 참 감수성 떨어지신다. 아까가 무슨 시대 감수성이라면은 저분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또 분명히 의도는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주호영 의원도. 예. 네. 정치인들에게 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분의 품격을 나타내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 김제시 의회 그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먼저 보고 오시죠. 누가 누가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정말 제가 아니겠어? 끝까지 나한테 전화해서 나 응원하게 해주세요. 어? 할 말 있으면 해.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너나 아니냐? 이거 보여줄래? 아니 먼저 휘두른 게 누군데요? 그럼 너 나 아니면 죽는다며. 교수님 이게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가요? 이게 김제시 의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예. 정말 저도 참 화가 납니다. 저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저기 의회에서 지금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네.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남녀 의원들이 아마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문제가 돼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남자 의원은 그만뒀어요, 사실은. 네. 그랬는데 이제 이 여성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제 의원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의회 이 회의석상에서 저런 얘기가 오가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누워서 침 뱉깁니다. 저기에 있는 의원들 모두 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저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시민들한테 자기들을 뽑아준 시민들한테 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김제시 김제시의 뭐 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부터 제대로 하세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시민들이 볼 때는 황당하다고 느낄 겁니다. 저런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처리한 어떤 법안이든 제정한 어떤 규례든 이런 부분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본인들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정말 반성하시고 저런 모습 보이지 말고 정말 반성하고 시민들 앞에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텐데 회의 시작하자마자 이런 또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민들 볼 때 또 국민들 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좀 황당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저 지금 시의원은요. 저런 지금 황당한 상황,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막장극 같은 일을 벌였는데 심지어 회의장에서 한 거잖아요. 외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시의원직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의장단 선출이 끝나고 나면은 시의원직도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건 사퇴가 아니라 어떤 징계 절차를 밟아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2일날 김제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예. 유 의원을 제명키로 했고요. 아, 그래요? 이제 본회의 의결을 걸쳐서 확정되는 절차만 남아 있고 네. 이 여성 의원에 대해서는 6일날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특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스터디를 구성을 하면은 그 구성원 중에 남녀가 있어서 둘이 이렇게 사귀다가 또 안 좋아져가지고 스터디 자체가 이렇게 깨질 때 가장 화가 났었거든요. 예. 네. 근데 시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세금을 이제 받는 분들이고 또 선출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냥 사귀는 관계도 아니고 부적절한 관계라고 지금 보도에 나왔거든요. 네. 저걸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감정을 느낄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사생활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그 국민의 공간 아니겠습니까? 저기까지 사생활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더 많이 화를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